자, 5월 20일 수요일 마켓 8분 전입니다. 어, 전체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와는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게 이전에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좀 급등하거나 돌파하는 구간에서 파워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었다면 현재는 좀 시장의 피로감이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불리시하지만 업트렌드이지만 좀 중립적인 모습으로 움직여주는 느낌이 강한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강세장에서 약간 중립의 모멘텀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내일 21일 미국 시간 1시, 오전 1시에 FOMC 관련한 뉴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무빙을 보일지는 정확히는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트레이드를 하는 그 관점은 변함이 없다.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조심스럽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은 변함이 없다. 특히 내일은 또 FOMC에 관한 뉴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도 더 조금 소극적으로 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전체 시장의 모습은 트렌드는 업트렌드를 가지고 있으나 중립적인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만큼 시장이 지금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되었다. 차트의 한 부분만 보면 강세처럼 보이지만 지수들의 전체적인 점수들이 조금씩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섹터로서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S&P 같은 경우도 모두 좀 이런 내부 지수들은 조금 많이 점수적으로 본다면 하락이 됐다. 그렇지만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제보다는 주요 지수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시 한번 바이어들, 그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일 고점에서 상승을 하는 키레벨을 노리는 애들을 좀 주요 종목들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뭐랄까요?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해서 절대 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본다면 전체 지수들이 어제보다는 상당히 어, 조금 반등하는 추세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강세가 있는 종목을 예상적으로 상대적 강세가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다. 너무 그 예측에 치우쳐서 트레이드를 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는 장이 열리는 그 차트의 움직임에 맞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3분 전이고요. 우선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뭐 AMD, MU, 인텔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다만 장이 시작했을 때 그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는 한 5분에서 15분, 길면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트레이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크고 페이크 무빙이 많은 장이기 때문에 포지션 사이즈를 현저히 줄여서 본인의 그 계좌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 손실에 대한 전략 매뉴얼, 그다음에 익절에 대한 어, 매뉴얼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변동성이 큰 장이다, 시장의 방향성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익절도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포인트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80% 정도 이렇게 입절을 해주고 러너 컨트랙트만 소액의 컨트랙트만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홀드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거는 그냥 저의 트레이드를 보여드리는 것일 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음,
너무 의존해서 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이제 시장이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불리시한 업트렌드에 가깝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지표들로 본다면 조금 이제 중립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페이크 무빙이 크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조심해서 트레이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트렌드, 모멘텀이 축적돼서 트렌드까지 주지만 사실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까지 그 모습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장이 시작했습니다. 자,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체 지수들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요. 이 말은 페이크한 무빙이 강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움직여 주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오늘은 스파이보다는 QQQ가 조금 더 방향성을 빠르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지수들이 업트렌드에 가깝지만 이게 진짜 업트렌드냐 아니냐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스파이 같은 경우는 QQQ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도 보여지기 어렵고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뉴트럴하면서 오히려 다운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다운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캔들이 진짜 반등하는 캔들이냐를 우리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포지션 사이즈를 많이 줄이시고 보수적으로 익절과 손절을 빠르게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운 트렌드, 베리시 모멘텀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QQQ가 오늘도 역시 좀 페이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다운 트렌드를 조금 더 쉽게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만 가준다면 더 좋지만 QQQ가 뉴트럴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상대적 약세가 강한 티커. 코인, MU, 엔비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좋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글쎄요. 모두들 베리시 모멘텀으로 간다면 먹을 자리에 있는 애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들은 AMD, 인텔, 테슬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MU는 오히려 베리시한 모멘텀이 더 강하고 AMD랑 인텔 한 라인에 두도록 하고 자, 다만 오늘도 시장이 계속해서 페이크 무브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QQQ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패턴처럼 보이는 캔들 무빙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진짜 상승 패턴일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구간입니다. 일시적으로는 710달러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 상위 타임 프레임, 하이 타임 프레임 모두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가는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이 만약에 조금 더 올라준다면 상승 방향에 있는 티커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 2, 3, 4, 5. 5분 레인지 나왔고요. 봅시다. 요 레인지들을 또 다 통과를 해줘야지 우리가 상승 트렌드를 들어간다고 한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분 레인지를 뚫지 못하면 이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절대 성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5분 레인지를 충분히 기다렸다가 완전히 그 구간을 뚫어주고 리테스트 하는 것까지 기다려준다면 베스트입니다. 자, 역시나 QQQ가 상방 패턴을 만드는 척 하다가 지금 엄청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걱정했던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페이크 무브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걱정이 있었고 이럴 때는 트레이드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날입니다. 역시 오늘도 어려운 장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업트렌드보다 다운트렌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AMD 보세요. 여기서 오븐 레인지에서 상대적 강세가 강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쭉 전고점까지, 전일고점까지 쭉 떨어지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변동성을 잠재워 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분에서 15분 정도는 무조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인은 베리시 모멘텀과 베리시 트렌드, 다운 방향으로의 모멘텀과 트렌드가 확실히 붙어 주었고요. 상대적 약세가 강한 티커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본다면, 푸드, 푸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강한데 먹을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팔란티어 봅시다. 팔란티어. 자, 팔란티어 먹을 자리입니다. 팔란티어 먹을 자리고, 마켓이 만약에, 다운 트렌드로, 자, 다운 트렌드로 가준다면 우리는 덤벼볼만 합니다. 다만 QQQ, 스파이, 나스닥, ES 전부 너무 차피해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진입할 때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입 타점을 잡아드린다면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방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조금 뭐랄까 포지션 사이즈를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서 트레이드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음, 조금 더 방향성을 기다려보죠. 아직 시장에서 방향성을 이렇게 딱히 말해주지는 않았고요. 팔란티어는 상위 타임프레임에서는 트렌드가 붙었는데, 하이 타임프레임에서도 트렌드가 붙어주었습니다. 다운 트렌드로 붙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진입 타점에 명확히 왔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저라면 요 5분 레인지를 넘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경고드리지만, 트레이드하기 결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이런 날은 그냥 쉬시는 게 좋아요. 다만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우선 계속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는지를 따라갈 예정이긴 합니다. 좋지 않아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팔렌티어도 보세요. 제가 하이타임 프레임에서 추세가 붙었다 말았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분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자, 그만큼 QQQ 스파이, 나스닥 모든 지수들이 지금 너무 변동성이 커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다시 한번 QQQ가 5분 레인지 안으로 안착하면서 스파이도 마찬가지고요. 안착하면서 어떠한 추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상승 트렌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베리시한 애들을 선정을 해두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QQQ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다운 트렌드를 갖고 있지만 다운 트렌드의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뉴트럴합니다. 중립적인 추세. 자, 지난주, 이번 주 내내와 마찬가지로 아주 좁은 폭에서 어떠한 좁은 폭에서 채널을 형성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종목 티커들을 트레이드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입하는 것은 도박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트레이드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자, 오늘 같은 날은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냥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장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의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이 전부 다른 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전체 지수들이 우리한테 방향성을 말해주는 결정해주는 전체 지수들이 어떠한 굉장히 좁은 폭에 갇혀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위험,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나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예측해 줄 수 있는 나침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티커들이 상대적인 강세, 약세가 강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상대적인 약세가 여전히 코인은 강하게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빠른 판단으로 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자, 인텔이나 AMD도 마찬가지로 AMD 같은 경우는 추세가 강하게 있지만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정말 소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인 진입의 시점에는 왔지만 전체 지수들이 문제입니다.
전체 지수들이.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트레이드 하시기를 바라고, 비드앤에스크의 범위가 만만치 않아요. 높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인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다운 트렌드도 업 트렌드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AMD, 자, 5분 범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타점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보고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도 상당히 높고요. 음, 자,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이 되는 구간을 살펴보고 진입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굳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굳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고요. 자, 얘가 돌아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돌아오는 데를 한번 두고 보고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임시 타점이고요. AMD 역시 비드앤에스크의 스프레드 범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굳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비드앤에스크의 스프레드가 10% 밖으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캔들 보세요. 정상적인 무빙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자, 그럼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계속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체장의 무빙이 좋지 않다. 자,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날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고, 자, 테슬라도 좀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조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봅시다. 테슬라는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의 트렌드가 붙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 패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완벽한 상승 패턴이다라고 볼 수 없고요. 횡보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성을 가진 애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스파이랑 QQQ가 일시적으로 올라주고는 있지만 전일 고점 부분에서 또 어떤 움직임으로 다시 턴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게 좋은 자리들이 보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날입니다. 자, AMD는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 추천되지 않는다. 음, 비드앤에스크의 가격이 조금 돌아왔네요. 돌아왔지만 항상 소극적으로 트레이드해야 되는 위험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문제는 전체 시장이 여전히 어떠한 방향성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초보자분들한테 특히나 이 추천드리는 장이 아닙니다. 캔들 하나하나의 무빙이 너무 크고, 네, 다시 한번 BDNS 스프레드의 범위도 많이 벌어져 주고 있고, IB도 거의 1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시장이 여전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말씀드릴 만한 종목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이지만 절대 추천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위험하다. 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장입니다. 뭐, 나스닥, ES, QQQ, 스파이 모두 다 아주 좁은 가격 채널 안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으로도 지금 나아가기 쉽지 않다. 지금은 절대 진입 타점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장이에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QQQ, 뭐, 스파이, 나스닥, ES 모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아주 좁은 가격 채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어떠한 방향성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 올라갈 만한 상대적 강세나 약세가 있는 애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AMD 같은 애들도, 얘는 분명히 차트상으로 지금 모멘텀과 트렌드, 모멘텀이 축적이 돼서 트렌드라는 걸 형성하는 거거든요. 불리시 모멘텀과 불리시 트렌드, 모멘텀이 축적돼서 불리시 트렌드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캔들 무빙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면 내가 옵션 가격이 이 캔들 하나에 떨어지는 마이너스를 보는 내 멘탈이 초보자분들 특히 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건 고수건 이 멘탈이 이거를 견뎌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이제 트레이더들은 매뉴얼 본인의 스탑로스 레인지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 손절 레인지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러면 어, 내가 손절 라인에 이 손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먹을 자리여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글쎄요, 들어가라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무빙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AMD가 막 쏠 수도 있죠, 위로. 쏜다 한들 그냥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티커기 때문에 그냥 버리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SM 한번 보죠. TSM. TSM은 어떤 상황일지. TSM은 상승 추세는 좋으나 먹을 자리가 아니네요. 자리가 상승으로 먹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음, 자, 지금 전체 지수들이 여전히 5분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내일 FOMC에서 이제 뉴스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방향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방향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천드리는 날이 아니고 장이 아닙니다. 자, AMD는 모멘텀과 트렌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보여주지 않고 있고, 글쎄요, 다른 종목들도 제가 지금 계속 워치리스트를 살펴가면서 보는데, 좋은 종목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들 소극적인 무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들 소극적인 무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왠지 트레이드를 거의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전체 지수들이 굉장히 좁은 폭의 가격 레인지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명확한 타점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전체 장에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반된 모멘텀은 다운 모멘텀이고 트렌드는 중립이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있어 보이고 QQQ도 마찬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어떤 채널 레인지 704달러에서 707달러 레인지 좁은 레인지에서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있고 스파이도 마찬가지로 734달러에서 736달러 레인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굉장히 좁은 폭에서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어떤 종목들이 좋은 게 있을지 최대한 찾아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상당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날은 저는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컴퓨터 끄시고 쉬는 게 훨씬 신장에 편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쉬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은 날이지만 조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 보신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종목들을 보고는 있지만 글쎄요. 자, TSM이 5분 레인지를 벗어나 준다. TSM 5분 레인지를 벗어나 준다. 라고 하면 아주 짧은 폭으로는 먹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자리다. 자, 상대적 강세가 좋았던 AMD도 계속 이 부분에서 고전하고 있고 상대적 약세가 좋은 코인 역시도 이 부분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렇게 추세가 좀 붙으면 여기를 쭉쭉쭉 뚫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좁은 폭에서 189달러에서 189 여기를 부딪히면 올라가고 여기 부딪히면 떨어지고 약간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 지금 시장의 피로도가 누적돼 있어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5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장이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상승장으로 보이지만 내부 지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뭐랄까요? 내부 지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중립에 가깝다. 그만큼 시장에 지금 피로도가 많이 시장 참여자들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다. 어느 방향 지금 내가 이것을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모두가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상대적 강세나 약세가 있는 종목 자체가 발굴하기도 쉽지 않지만 발굴한다 한들 좋은 무빙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AMD 다시 한번 5분 레인지 부근으로 올라와 주었고요. 원래는 이렇게 좀 치열하게 붙어준다면 의미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배틀을 치열하게 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프라이스 레인지에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올라가 주려고 합니다. 올라가 주려고는 합니다. 올라가 주려고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여전히 뉴트럴합니다. 어딘가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 캔들 무빙 보시면 AMD도 그렇게 좋은 무빙 아니거든요. 캔들 패턴. 자, 드디어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배틀을 마치고 좀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방향성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폭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절대 내가 팔 때 유리하게 팔 수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팔 때 절대 유리하게 팔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입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자, 고수들도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사실 뭔가 기대할 만한 무빙들이 나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매수세가 조금 붙어주려고는 하지만 AMD도 글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와, 지금도 변동성 보세요. 자, 초보자들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이라고 느낌이 듭니다. 자, AMD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주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두려운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오늘은 빠르게 그냥 입절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조금 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438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뭔가 만족스러운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씩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고 모든 지수들이 지금 여전히 5분 레인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AMD 439달러, 438달러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캔들이 언제 나타나서 갑자기 뚝 떨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무서운 차트예요. 너무 캔들 무빙이 크고 스프레드 범위가 너무 와이드해서 글쎄요, 좋은 느낌으로 홀딩이 가능할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빙을 절대 주고 있진 않지만 어찌됐건 AMD는 오늘 종목 중에서 가장 상대적 강세가 좋은 차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눈에 딱히 오늘은 보이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지수들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날은 아닙니다. 음, 네, AMD 438달러, 439달러에서 무언가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세가 조금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라클 한번 볼까요? 오라클. 자, 오라클도 상승 트렌드라면 먹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시적으로 이 세션 종료가를 뛰어넘어서 프리마켓 고점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게 추천드리는 장은 아니고요. 자, AMD는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드 앤 에스크의 범위가 굉장히 커서 음, 팔 때 불리해요. 근데 캔들 무빙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들어가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 자체도 비싸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차이가 엄청나게 더 벌어졌네요. BDNS 범위가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AMD는 차트상으로 추세가 붙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라서 제가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전체 지수들이 너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들이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AMD가 그냥 이 섹터발로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음, 이렇게 계속 가다가 뭐 베리시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다운 트렌드의 뭐랄까요? 다운 트렌드의 티커들, 상대적 약세가 좋은 티커들, 코인 같은 애들이 또 한 번의 진입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입 기회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명확한 자리에서 배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배틀이 있다. 매수와 매도세들이 여러 번 가격 배틀을 벌인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만약에 전체 시장이 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다면 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뭘 안 찾는 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런 날은 그냥 사실 안 하는 게 맞아요. 보이는 게 없는 날에 괜히 막 무리해서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날은 사실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논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요 레인지 오늘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태거든요. 요 레인지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요 레인지에서 요 정도 한 220달러, 224달러 레인지, 전일고점 레인지까지는 먹을 만한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얘는 오늘 어떠한 채널을 형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글쎄요. 여기를 뚫고 가는 것은 우리가 트레이드하는 시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자리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먹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 레인지 안에서 굉장히 업앤다운을 많이 하고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서 구매해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냥 두셔도 돼요. 두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 장의 방향성이 만약에 장의 방향성이 좋았다. 좋은 장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진입해서 여기 지날 때까지 그냥 계속 홀드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장의 방향성이 아예 없는 때는 얘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떨어질지 여기로 떨어질지 솔직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날은 여기에서 요만큼 이거 못 먹은 거 놓친 거를 아쉬워하면서 굳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먹을 자리에서 제대로 들어가는 게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이 훨씬 좋다.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을 지켜줘야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공적인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뉴트럴하고 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내일 또 FOMC 관련해서 뉴스 이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 엔비디아에서 그냥 조금 한 가지 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케일링 기법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요 하반까지 떨어질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리세요. 한 번 더 기다리셨다가 여기 구간에서 손절을 요만큼 잡으시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채널 형성이 한 222달러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223달러까지 형성된 채널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여기까지 간다면 오늘 224달러까지 도전하는 중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 왜냐 프리마켓 고점 레인지도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계속 차트를 보신다면. 물론 한국 생활 패턴에 맞게 지내시는 분들은 요 시간까지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못 보실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좀 트레이드라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인내심을 갖고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 줬을 때 내가 여기서 콜 옵션을 바잉해서 진입한다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레인지가 지금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먹을 자리는 다양한 전략 사이들 사이에서 나오긴 합니다. 다양한 전략들 사이에서 먹을 자리라는 것은 늘 나옵니다. 자, QQQ 나스닥이 다시 한번 미친 캔들로 업트렌드. 채널 아랫바닥을 치고 쭉 올라가 주었어요. 야,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엔비디아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올라가는 것을 먹으셔도 돼요. 어떠한 레인지를 항상 형성한다.
매수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배틀하는 그런 가격 체인지, 가격 구간, 레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스케일핑 전략 외에도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1시간 동안은 어떤 구간이 형성되면 그 구간을 활용해서 여기 쳤을 때 올라갔어. 여기 쳤을 때 그럼 여기가 어떤 의미 있는 구간이겠다. 그럼 난 여기서 오늘의 얘의 방향성을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MD는 네,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좋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441달러가 어떤 지지선이 되는 레인지를 형성했거든요. 441달러. 와, 441달러. 요 레인지에서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형성했다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요 레인지를 홀딩을 계속 해준다면 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 글쎄요. QQQ 한번 볼까? 스파이랑 QQQ를 한번 보겠습니다. QQQ, 나스닥 QQQ 스파이가 베리시 모멘텀이 것들이 조금, 모멘텀은 조금 회복이 돼서 나스닥이랑 QQQ는 모멘텀이 업트렌드, 저기 불리시 모멘텀으로 강세 모멘텀으로 좀 변화는 됐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뉴트럴하다. 변동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고 ES 같은 경우는 여전히 ES 스파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위 타임 프레임의 모멘텀이 다운 트렌드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여전히 혼란스러운 장임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장이다. 라고 보여지고, 708달러 레인지, QQQ는 708달러 레인지, 스파이는 737달러 레인지가 어떤 강력한 저항선이 있는 구간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벗어나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느껴집니다만, 네, 느껴집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어떤 AMD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제가 어떤 가격적인 지지선이 보인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계속 매도세가 강하게 붙더라도 매수세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계속 꼬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홀딩을 해줄지, 홀딩을 해주고 더 올라갈지, 홀딩을 못할지가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QQQ는 조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떨어져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확실하게 붙었으면 이런 가격의 지지 저항선을 사실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고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추세가 엇갈리고 뭔가 추세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뉴트럴한 상태일 때는 사실 이런 가격 어떤 형성된 채널, 지지 저항선 채널 레인지를 뚫고 벗어나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레인지의 바닥이었던 구간들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그거에 맞는 전략을 또 거기에 맞게 또 해서 조금 조금씩 먹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인내심 갖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트레이드를 망하시는 겁니다. 트레이드가 좋은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인내심을 못 갖기 때문에. 자, 우리 막 AMD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AMD는 오늘 상대적 강세가 좋고 추세가 좋아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막 이렇게 캔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뽀모가 와가지고 또 막 거기서 사야 된다고 막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패턴이라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면 건강한 조정을 해줘야지 또 다른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AMD도 지금 추세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여기를 뚫어주면서 요만큼의 반등을 잘 형성하고 이 떨어지는 레인지를 이전에 떨어졌던 레인지를 지지선 삼아서 여기를 버텨줘야 얘가 또 다른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얘는 지금 반등을 해줘야 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야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인데 여기를 캔들이 뚫고 올라가주면 얘는 상승 트렌드를 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내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떨어져 주는 건강하게 조정돼야 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다. 우리한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추격 매수, 공포에 질려서 추격 매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봐요.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라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는 사람한테 복이 옵니다. 성급한 사람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거는 도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패턴이나 먹을 자리를 명확하게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박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AMD는 7비율까지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구간을 뚫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저점 형성해서 반등할 때
이 지점보다 높게 올라가야 이 지점을 지지선 삼아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매도세가 강하게 붙어줍니다. 지지선을 일단은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저항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상승 패턴들도 유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할 수 있다.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자, 엔비디아도 갈 수 있을 만큼 갔습니다. 지금 QQQ도 스파이도 갈 수 있는 만큼 갔어요. 그렇지만 이 갈 수 있는 만큼 갔다면 여기서 트렌드라는 게 명확하게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붙어서 트렌드라고 형성할 만한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트렌드라고 형성할 만한 것이 지금 제 눈에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위 타임프레임 5분, 1분, 5분, 30분, 15분 이런 타임프레임에서 지금 전혀 추세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중립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일하게 추세가 모든 타임프레임에 보이는 것은 AMD뿐이다. 자, 보세요. 여기 맞고 여기 고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고점 맞고 지금 상승 패턴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날은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 자리에 왔을 때 손절 잡고 손절 이렇게 이전 꼬리까지 얘까지 잡고 잃을 수 있는 폭을 굉장히 줄이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이 전체 지수들이 방향성을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 타이트하게 잡고 목표치 일단 1차 고점까지 간 애들로 잡으세요. 여기서 한 뭐 50%, 80%,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80% 익절하시고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형식의 데이 트레이드 방식도 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자, 우리가 전략이 다양하게, 본인이 전략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면 전쟁터에서 다양하게 쓸만한 총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여기 고점 찍고 떨어지고 또 잠깐 또 오를 거예요. 여전히 상승 패턴이거든요.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또 올랐다가 또 얘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자, QQQ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레인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거든요. 704달러. QQQ 같은 경우는 704달러 레인지에서 704달러 레인지 정도, 703달러 레인지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형성했을 때 채널을 잘 파악하는 것도 데이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뭔가 추세나 모멘텀이 누적돼서 추세다라고 하는 게 딱히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 추세가 없는 날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 가격의 과매도, 과매수, 채널 레인지를 찾는다.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 형성된 기간이 최소 30분, 1시간을 기점으로 형성된 레인지를 잘 살펴보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QQQ 모두 마찬가지로 가격 레인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근데 1시간이 지나면 이 레인지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4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그 레인지를 파악하는 걸로 오늘의 트레이드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도 보면 QQQ도 지수 티커 얘를 보면 708달러 레인지 안에서 뭔가 과매도, 그러니까 708달러 레인지, 여기 보이시죠? 708달러 꼭지 레인지에서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느껴져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떨구는 매도세가 붙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레인지 봅시다. 반대로 하방 레인지 704달러에서 704달러 레인지 요 존, 이 존이 뭔가 여기서는 매수세가 붙어주는 조금 어느 정도 너무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오늘의 그런 자리구나 라고 파악하셔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콜옵션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없을 때는 이런 레인지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이 프리마켓 고점 레인지를 기점으로 224달러 레인지를 기점으로 여기서 너무 과매수다 싶은 심리적인 구간인 거예요, 가격.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궈줘 줍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해서 여기까지 맞을 수도 있다고 했죠. 왜냐? 여전히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상승 트렌드를 형성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서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기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 강세가 있음에도 그렇게 보이는 티커고요. AMD 같은 경우는 추세가 완벽히
다양한 타임 프레임에 붙어줬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가격 레인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올라가지고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지금 얘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꽤 상당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횡보가 될지 소진이 돼서 매수세가 소진이 돼서 떨어져서 어떠한 요 부분에서 가격 채널 레인지를 형성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AMD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은 상대적인 강세가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딘가의 가격 채널 레인지에 갇혀져 보여요. 이런 애들은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방식대로 트레이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자, 테슬라도 한번 봅시다. 자, 테슬라도 가격 레인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라고 읽히는데 테슬라는 조금 더 굉장히 폭이 좁아요. 자, 보십시오. 전체적인 테슬라의 과매도 구간. 너무 가격이, 야, 이 정도는 여기서 내가 들어가 줘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매수세가 붙는 구간은 400, 404달러까지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요. 요 세션 종료가까지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06달러 요 레인지, 여기 안에 지금 갇혀져 보이거든요. 406달러에서 410달러 레인지 안에 갇혀 보인다. 자, 얘가 406달러 레인지, 410달러 레인지를 뚫고 올라간다면 얘는 오늘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10달러, 13달러까지. 자,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 준다면 얘는 오늘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 프리마켓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의 오늘 가격의 심리적인 프라이스 레인지는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413달러와 402달러까지 또는 404달러까지 형성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좁은 레인지를 또다시 형성을 했거든요. 407달러와 410달러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벗어난다 하면 윗방으로 벗어난다 하면 413달러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 하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404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주워 주시면 됩니다. 그 구간에서 주워서 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어, 자, QQQ 다시 한번 봅시다. QQQ가 어떤 방향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음,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스파이 QQQ 모두 다 상방으로 조금 열린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저기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아직 추세다라고 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제 1시간이 넘은 기점이기 때문에 요 1시간이 넘은 기점에서 어떤 모습을 형성하는지를 봐주어야 합니다. 자, 테슬라는 윗방으로 올라간다면 413달러까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 41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 레인지까지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기점 레인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이 클리어리 레인지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0분, 1시간 요 레인지 가격 프라이스의 범위 레인지를 기점으로 기관들이 매수 스윙 트레이딩을 결정하는 기간의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형성하면 여기서 보통은 요 안에서 머물거나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좀 의미가 있는 무빙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뉴트럴한 중립에 가까운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조금 상방으로 벗어나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 지수들이 트렌드다, 추세다, 강력한 추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런 패턴들이 명확하지 않고 상위 타임 프레임, 다양한 시간 타임 프레임에서의 모습들이 음, 명확하게 사실은 막 보인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여기 첫 캔들에서의 어, 바디는 요만큼인데 꼬리가 굉장히 길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금씩 트렌드를 모멘텀은 형성했다라고 보이지만 아직까지 막 명확한 트렌드를 형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상방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냐를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0이평선을 뚫고 나와준 애들이 무빙 에버리지 8밖에 없거든요. 21일 이평선은 여전히 200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고 다시 한번 요 200이평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 보이고요. 자, 1시간이 지난 기점에 레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세가 강력한 볼륨으로 들어옵니다. 요 말은 요 1시간 레인지를 뚫고 나갈 만한 추세가 없다면, 모멘텀이 진짜 강하게 형성돼서 추세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어떤 레인지에서 계속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세다, 상승 추세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위 타임 프레임을 봤을 때도, 뭐 1시간 타임 프레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좁은 채널 안에 갇혀서 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1시간 기점의 레인지도 표시를 해볼게요. 요 레인지 안에 요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벗어준다면 조금 추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테슬라 요 안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직까지도 요 안에 갇혀 있어요. 자, AMD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AMD는 오늘 강력한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스퀴즈가 들어왔어요. 스퀴즈. 자, 스퀴즈란 무엇이냐? 스퀴즈란 압력.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을, 이 손을, 주먹을 꽉 쥐면, 손목을 주먹으로 이렇게 쫙 쥐고 있으면 피가 몰려 있다가 그 쥐고 있던 손을 놓으면 그 피가 몰려 있던 곳에 손끝으로 피가 쫙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압력을 말합니다. 매수와 매도세가 강력하게 지금 서로 배틀하고 있는 압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 스퀴즈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더 좁은 레인지에서 가격의 무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AMD는 스퀴즈가 하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퀴즈가 만약에 터진다면 가격이 조금 아래쪽으로 요 52평선까지도 잠시 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AMD는 미국의 존 카터라는 사람이 말한 스키즈 이론에 따라서 스키즈 보조 지표가 있는데, 그 스키즈 보조 지표에 지금 하방으로의 압력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AMD가 지금 보면 캔들 무빙이 굉장히 좁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게 스키즈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스키즈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압력 다시 한 7개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신뢰할 만한 스키즈이고, 어, 하방으로 스키즈가 들어와 있어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상승 추세인 애들도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파악이 되면, 얘 지금 AMD 8비율까지 올라갔거든요. 리스크 리워드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430달러에서 446달러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조정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당연히 건강히 조정을 해야 되고, 상위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441달러가 88 이평선이 있는 구간이고, 조정을 보통 한다면 조금 더 깊게 딥하게 20일 이평선까지도 들어가니까 436달러까지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전에 이미 436달러까지 조정이 됐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52평선 혹은 여기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전 캔들, 이전 저점을 찍은 애들보다, 자,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 주거든요.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한들, 여기까지 떨어진다 한들, 이전의 저점들보다 윗방에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진 상승,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속도선으로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를 또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지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3분의 1 지점으로 봤을 때도 436달러, 아까 제가 436달러까지도 조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딱 그 구간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피보나치 툴로 보고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속도선으로도 간단하게 눈대중으로도 436달러까지는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AMD 같은 경우는 또 요 폭에서, 굉장히 좁은 폭에서 레인지를 형성했어요. 433달러에서 436달러까지. 그래서 여기를 맞으면 올라가고 여기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좁은 레인지를 형성해 있다. 스키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스키즈가 하방으로, 제 생각엔 하방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네, 하방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씩 갑자기 상승 추세에 매수세가 붙어주기도 합니다. 요 구간까지는 어찌됐건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만약에 다시 뚫어준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스키즈로 따진다면 하방으로 붙어 있는 것 같다. 하방으로 스키즈 압력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의 룰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시간 안에 스캘핑을 하는 것을 룰로 하고 최대 90분까지 룰을 잡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고요. 한국 시간 10시 반이 정규 시작이고 그 전에 한 5분 정도 전에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일찍, 앞으로는 제가 지금 여행 중이라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집중해서는 못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그 전에 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도 좀 트레이더 시선으로 보는, 그날의 장을 파악해보는 리뷰 같은 것도 좀 해볼 예정이고요. 좀 다양하게 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MD 여전히 스키즈 안에 갇혀 있고 하방 스키즈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현재로서는 443달러에서 446달러의 좁은 레인지에서 횡보하고 있다. 요 레인지들을 뚫어준다면 아래로 뚫어준다면 여기까지 위로 뚫어준다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방으로 아주 크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룰을 하는 이유가 1시간 기점이 지나면 뭐 런치타임도 다가오고 뭐 이러고 뭐 다양한 기간의 방향성도 결정해야 되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내가 사고 팔 때, 내가 트레이드를 할 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무빙이 많이 많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고생만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그럴 때에 트레이드를 들어가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 굳이 그럴 때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자리, 스트레스 받지 않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자리와 타이밍에 맞게 진입하는 것이 올바른 거래이다. 자, 근데 보시면 QQQ도 뭐 QQQ만 보는 게 아니라 나스닥 시장 방향성이라는 것은 나스닥, QQQ, 스파이, ES 뭐 여러 가지 뭐 골드, 오일 이런 IBIT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 지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나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는 애들이 이 5분 레인지 안에서 놀아요. 이 말은 오늘은 트레이드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힌트를 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좁은 레인지에서 업앤다운을 반복하면 이렇게 상대적인 강세가 있는 AMD 같은 애들도 보세요. 여기서 미친 듯이 이게 무슨 거의 뭐 응급실 그 심장 그 판단하는 기계처럼 심박수 판단하는 기계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업앤다운을 반복하잖아요. 위급 상황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멘탈이 내가 이걸 진입했을 때 내 멘탈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는 오늘 분명히 상승 트렌드로 명확하게 시작을 했다. 유리한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자, 왜 그러면 전일 고점에서 여기서 왜 진입 안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합니다. 왜냐면 5분 레인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5분 레인지 동안에 그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5분 레인지 안에서 트레이드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도박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시장의 방향성 역시도 이렇게 차피한데 변동성이 큰데 여기서 내가 들어갔다?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전일 고점을 기점으로 내가 손절 라인을 잡았다 한들 손절 라인을 넘어서서 엑시될 가능성. 그렇다면 나는 괜히 여기다 돈 뿌리는 거거든요. 돈을 뿌릴 가능성도 있고. 자, 그리고 이때 AMD 왜 5분 동안 트레이드를 안 하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옵션 가격입니다. 옵션 가격이 이때는 변동성이 미치는 시기예요. 비드 앤 에스크의 범위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IB라고 해서 그 변동성을 좌지우지하는 그 퍼센티지도 100% 이상이 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내가 빨리 뭔가 팔고자 하고 감정적인 트레이더들이 많아요. 내가 만기일이 다 됐어. 빨리 오늘 정리해야 돼. 아니면 오늘 더 이상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손해 볼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감정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감정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많으면 내가 어디에 내 돈을 안전하게 맡겨야 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들을 변동성이 옵션 가격이 좀 잠재워지고 올바른 비드앤에드 에스크의 그 스프레드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가 굉장히 요때는 위험해서 트레이드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전일 고점을 뛰어넘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고 저는 AMD를 오늘 트레이드를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고 저도 진입하지 않은 이유가 캔들 보세요. 한 캔들의 무빙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캔들이
4달러 범위 레인지예요, 거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심리적으로 과연 버틸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 손절 라인도 이렇게 좁게 잡아서는 안 되는 날이다. 라고 그냥 봤을 때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추천드리지 않았고 저 역시도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음, 자, 오늘도 한 지금 2주 동안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장에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한 달 동안에는 아직까지 로스한 날은 없습니다. 자, 제가 진입 타점을 잡아드리면 이 빨간 레인지는 그냥 스탑로스 레인지고요. 이 구간을 벗어났을 때 진입을 하셔서 프로핏을 목표를 1대2 비율이 될 때 1차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셔라 라고 하는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보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무조건 정답이고 이때 무조건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라면 이런 구간에 들어갈 것 같아요라고 보여드리는 타점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면 이 손절 라인에 캔들이 완벽히 벗어났을 때 진입을 하시고 손절 라인에 도달해서 내 손실을 만들어내면 여기 손절 라인을 벗어난다면 무조건 엑싯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계속 AMD처럼 계속 상승을 하면 제가 이걸 타겟 목표를 계속 올립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이 1대2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대2 구간이 도달하면 여기서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50% 정도 입절을 하시고 내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80% 정도 입절을 하시고 나머지 컨트랙트만 계속 나아간다면 이렇게 목표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자, AMD 스키즈가 파이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스키즈 안에 있네요. 스키즈 안에 있는데 매도세가 좀 강하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얘는 왜냐?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상대적 강세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잠시 조정, 상위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잠시 조정인 거예요. 여기서 저점 형성했고 또 다른 저점 형성했고 또 다른 저점을 여기서 형성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잠시 하락 패턴을 만들었다가 일시적인 하락 패턴을 만들었다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강세가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 1시간 레인지 AMD 역시도 이 1시간 레인지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서 뭔가 강력한 무빙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 1시간 레인지에서 계속 조금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테슬라는 이 좁은 범위를 뚫고 나와 주었고요. 그렇다면 이 413달러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오늘의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 네. 똑같이 13달러까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 네, 보세요. 고점 맞고 또 떨어지죠.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고. 요게 1시간 레인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뜻하는 것이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지금 스키즈 구간에 들어섰다. 1분 타임 프레임에서 스키즈 구간에 들어섰다. 자, 네. 스키즈가 상방으로 조금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자, AMD는 이 구간에서 지금 배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거든요.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이나 싸웠다는 것은 또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일시적인 반등,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여기를 뚫어준다면 일시적인 반등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미삼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이제 라이브 트레이딩 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뉴트럴하기 때문에 딱히 재미가 좋은 달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마이너스를 만든 날이 딱 하루밖에 없거든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는데 제가 좀 헷갈리네요. 제가 다음에 다시 그 차트 공개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하루로 기억을 하는데 하루이기 때문에 음, 그거 자체가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장이고 겉으로는 업트렌드로 포장된 장이지만 횡보하는 어려운 페이크 무빙이 많은 장에서 이른 날이 하루밖에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소액으로 50만 원, 일목표 50만 원, 100만 원. 지금 제가 라이브 트레이딩 하면서 사실 목표치를 줄인 거거든요. 제 포지션 사이즈, 저도 라이브라는 걸 처음 하기 때문에
포지션 사이즈를 굉장히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인 거기 때문에 일목표를 평소보다 많이 줄여서 하고 있지만 저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스럽습니다. 안전하게 매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SNS에 굉장히 자극적인 수익을 보여주는 유저들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단숨에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수익들이 많은 좋은 장, 지금 추세들이 좋았던 장이 일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자극적인 수익을 보여줄 때 저희는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진짜 일반 개미 트레이더들은 그런 프로핏을 목표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전한 수익으로 좀 현실 가능성 있는 그런 수익을 꾸준히 도달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지금 일목표 50에서 100만 원을 목표로 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듯이 이 레인지 벗어나면 요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리고 AMD도 여기 벗어난다면 여기서 지금 계속 치열하게 매수 매도세가 싸워주고 있는데 벗어난다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52평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엔비디아도 이 구간에서 계속 1시간 레인지 이 구간에서 제가 맞고 떨어지고 레인지 형성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데 여기를 만약에 뚫고 간다면 조금 더 상승할 만한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추세다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과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씩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 장들도 여전히 추세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하위 타임 프레임, 쇼타임에서 일시적인 추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QQQ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는 추세다라는 게 그렇게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12시 저의 룰이 다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도 실전 장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꾸준히 라이브 트레이딩 하면서 손실이 되던 수익이 되던 자,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10시 반, 한국 시간 저녁 10시 반에 라이브 트레이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량 주식으로 평생 소득 만들기 우주소였습니다.